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 없이 이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거의 8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그러한 결론이다. 이번 선고 결과를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탄핵소추 남용이라면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보이거든요. 진짜 이건 각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각자 인용하고 싶은 것만 인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의 어떤 흐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국회 이 소추 청구인단이 이야기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 위헌적이지 않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딱 보고 싶은 하나 딱 뭐냐면 검사 3명에 대해서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즉 이 부분이 탄핵 소추가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딱 부각을 해서 이거 봐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남용됐다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봐라. 이게 지금 8대 0 탄핵의 줄기각이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을 테고 제가 양비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민주당이 조금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탄핵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탄핵을 하는 이유는 정말 엄중한 사안이 있어서 탄핵의 결정을 정말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경고용이다. 뭐 이런 결정이 나왔으므로 지금 장관들이나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것만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한 계엄이 경고용 계엄이다 하는 것과 전 비슷한 논리예요. 경고용 탄핵? 이건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각각의 그 탄핵을 당한 분들은 비용, 변호사 비용 자신이 다 냅니다. 몇 천만 원씩 내요. 그런데 청구인단, 민주당이 사실 주도한 청구인단, 국회 청구인단의 그 소송 비용은 누가 됩니까? 국민들이 내요. 국민들 세금으로 국회 예산에서 나갑니다. 총 5억이 넘는 돈이 결정 하나도 없이 기각으로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좀 이게 이런 식의 어떤 탄핵을 거듭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데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국회가 탄핵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 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판단해서 탄핵의 요소가 있다면 탄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보라고 헌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검사들은 끊임없이 기소합니다. 검사들이 100% 승소합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검사들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책임집니까? 8대 0이 아니라 뭐 수십 대 0이겠죠. 그럼 검찰총장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죄도 없는 사람들 또는 뭐 법률적으로 다투다가 패소하는 경우 그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때 세금 안 들어갑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고 국회가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아니,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검사도 기소를 하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국회도 탄핵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 탄핵을 하는 것이고 헌재가 거기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이 됐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절차를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국회가 그럼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탄핵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강제 수사권도 없어서 불러가지고 청문회에서 물어보고 답변 듣고 이게 전부예요. 자료도 내지 않으면 몇 번 압박하지만 자료 안 내면 제대로 강제 수사권도 없어요. 검찰은 강제 수사권까지 있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검찰은 책임 안 지고 검찰총장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 논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반론 한 번 더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비일비재한다고 했는데 형사재판에서 지금 최근 5년간 검찰이 유죄를 받는 것과 무죄를 받는 것에 마지막 최종 확정 판결까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0% 가까이 유죄를 받습니다. 무죄? 그거 10%도 안 돼요.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공소 유지를 할 엄중한 사건으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기소율이 그만큼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리고 책임 안 지신다고 그랬는데 무죄 받은 검사들 나중에 그 무죄 받은 만큼 나중에 다 받습니다. 그 인사 고과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검사들은 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 국회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 낭비와 그다음에 국회의 어떤 권한 남용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장관을 탄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예를 들어서 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건데 비일비재란 말 가지고 말꼬리를 잡으시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고가에 들어가고 검찰에서 10% 그게 기각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면 패소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방법으로 진다고 하면 국회가 그런 방식으로 탄핵을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걸 왜 비판을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예,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권한을 교수님. 갖고 있고 예.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예. 할게요. 탄핵에 짧게. 대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불법도 아니고 법에 있는 원칙에 따라 하는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